네. 오늘은 이제 스킬스 퓨처의 8번째 장이죠. 스킬 스탠다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스탠다드를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NCS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굉장히 개인화되고 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지금 필요한데 이런 스탠다드가 국가 차원에서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개인형으로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국가 인프라로서 이런 NCS 같은 스탠다드가 있으면 그에 맞게끔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훨씬 편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가이드, 이런 스탠다드 이런 걸 통해서 개인에게 아니면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또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서 그분에게 적합한 그런 뭐 교육훈련 제도라던가 뭐 맞춤형 컨설팅, 진로 컨설팅, 커리어 패스 이런 것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스킬 스탠다드가 없다면 이 스킬 스탠다드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두 번째는 이 스킬 스탠다드가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스킬 스탠다드가 현재 또 이제 NCS라고 한다면 이 NCS가 이제까지 성과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앞으로 이 스킬 스탠다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지 않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말씀으로 드릴게요. 일단 스킬 스탠다드, 그러니까 즉 NCS가 없었다면 그동안 학교 교육 비용, 그럼 직업 훈련 비용, 재직자 향상 비용, 자격 관리 비용, 그리고 정보 거래 비용, 국가 인적 자원 비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중복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학교 교육 비용이라는 것은 학교 급간, 이제 학교 간, 또 학교 내 유사 교육과정, 그리고 졸업 후 실업, 또 경제활동 불참으로 인한 교육비용, 이런 부분이 컨텐츠가 잘 보여지지가 않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NCS 능력단위나 이런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런 능력단위를 배웠는지, 그리고 추후에 대학교 때 이런 능력단위를 배웠으면 뭐 아직까지는 이런 면제제도는 없겠지만 추후에 RPL 같은 게 작동된다면 훨씬 그런 부분이 유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직업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간의 이런 거래 비용이라던가 직업훈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복된 학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자격관리 비용도 이런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자격, 뭐 취득 비용이라던가 생산성 손실, 즉 이 현장성이 없는 자격을 따면 이게 자격이 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 거래 비용, 사실 이제 워크넷을 통해서 내 직무 능력을 뭐 이제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훈련을 추천해주고, 뭐 취업처를 추천해주고, 아니면 관련된 이제 훈련 기관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컨텐츠가 없다면 이런 것을 정보 거래하는 데 있어서 훨씬 새롭게 또 직업 조사도 해야 되고 산업 조사도 해야 되고 직업 능력도 조사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킬 스탠다드가 있다면 이 NCS가 있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는 뭐 이제 생성형 AI로 검색을 하더라도 이게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면 재교육 기관과 또 NCS 개발 및 활용 기여 비율, 뭐 NCS 채택률 이런 것을 이게 또 이제 실험 기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훨씬 구직 단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CS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평균 기대 실업 기간 차이, 그리고 실제 임금, 그다음에 취업자 수, 또 NCS 채택률 이런 것을 통해서 구직 기간 단축 효과, 또 이제 뭐 전문대 졸업자 구직 기간 단축 효과, 뭐 4년제 졸업자 구직 기간 단축 효과, 뭐 이렇게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일자리 상황하고 현실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좀 많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진짜 아이디얼하게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제 허송세월, 그러니까 뭐 구직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부분도 상당히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적합한 인재로 뽑아서 그 인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비용과 시간을 이렇게 쓰는 그런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NCS는 어떤 성과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사실은 크게 이제 일자리 부분에서
이런 채용과 인사관리 하는 데 있어서 NCS가 역할을 어느 정도 했고요. 아직은 뭐 부족하지만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했고, 노사 참여 직업력 개발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현재 지금 NCS 품질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노동계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중심의 이제 교육 훈련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RPL 제도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낮은 수준에서 뭐 이제 만약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해도 그 능력 단위가 더 상위 기관에서 인정받고, 또 대학교에서 배운 게 또 옆에 훈련기관에서 인정받고, 훈련기관에서 배운 게 대학교에서 인정받고,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직 미흡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확산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직무 능력 중심의 자격 제도도 사실은 이제 NCS 능력 단위 체계가 나온 그 상황은 현장성에 있게끔 자격의 등급 체계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능사, 기사, 뭐 산업기사 이런 등급 체계도 그대로고, 사실 그렇지만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인프라 같은 경우도 워크넷, 그다음에 뭐 이제 고용24 등등 다양한 컨텐츠가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서로 연계되고 이제 시스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인력 교류도 자격 상호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성과가 미진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 이제 중장기 전략 및 과제에 대해서 HRD와 HRM을 서로 연계하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더욱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계고등학교의 첨단 분야 교육과정, 신기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NCS가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자격제도 변화라던가, 그리고 이제 현장 수요에 맞는 NCS 개발 개선 체계도 지금은 이제 옛날에 프로세스 매뉴얼에 따라서 산업계 ISC 등등에서 개발했다면 보다 더 다양한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NCS 개발 개선 체계도 바꿀 필요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SQF, NQF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더 확산을 해서 정보 인프라나 국가 인프라가 좀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스킬 프레임에서도 이런 아직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NCS 개발 개선하는 부분이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